이번에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김선욱 작가라는 분의 상상한 글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었죠? 힘들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 쓰기. 쓰기에 좋은 글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라든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삶의 지혜가 최고의 글감이다. 이 에드거 앨런 포는 시련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저의 인생에 저에게도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땡볕 같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되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만남에 초청되어서 독서자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상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한 대로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만남에 초청이 된 것입니다. 이 초청된 학교는 인근 홍주중학교 학부모님 대상입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김현진 부모님이 내 저서를 읽고 감정해서 학부모 독서 아카데미에 필독 도서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진행해야 할 시간인 2시간으로 1시간 정도야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2시간은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서 최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삶도 이미 베스트셀러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도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의 김선욱 작가의 개인 자선 목록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2시간 분량으로 PPT를 50여 장 준비해서 그 한 장씩 남길 때마다 전하고자 하는 말이 생각나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작가와의 만남 당일이 장인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온종일 가슴속에서 꿈틀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꿈이 현실로 바뀌는 시각입니다. 저녁 식사로 김밥을 먹고 20여 분 일찍 초청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 축가를 해줄 막내 남동생이 벌써 도착해서 주차장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동생을 볼 때와는 달리 특별한 만남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동생과 나란히 걸으면서 운동장을 지나 현판에 들어섰습니다. 김현진 부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매는 부장님을 따라 2층 진로 활동실로 향했습니다. 이 2층 복도에 식사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주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 회장도 벌써 와 계셨습니다. 전공 기다리니 학부모님이 줄지어 들어오시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7시간쯤 지나서 부장님이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신 작가님은 김선욱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쪽 분은 내포중학교에 재직 중인 우방교사로 작가와의 만남을 위해서 축가를 부르러 오신 김선수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 좀 보세요. 어떤 관계일까요? 학부모님들이 잠시 웅성거리던 목인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부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와 아들 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학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남매로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동생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외의 답변이었습니다. 동생은 부부도 모자도 아니고 모자가기도 아닌 남매지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가의 만남을 축가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동생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덮은 더 하늘 기분이 좋아. 휴일 아침이며 나올 때를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이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파바로티가 무덤에서 일어나 홍주중학교에 온 줄 알았습니다. 끝부분 가사 10월로 6월로 바꿔 축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여와 같은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동생은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다우지간 이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로 이 74년도부터는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제도적으로 홍보해서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날마다 새마을 노래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시절 동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5살이 돼서부터는 눈만 뜨면 새마을 노래를 뭉쳐껏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날마다 새마을 노래를 부르는 덕에 목청이 트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새마을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거는 음정을 맞춰줘야 하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음정을 맞춰보았고 지금도 나는 가사를 기억합니다. 눈만 뜨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을 성악가로 키우고 싶다면 대략 4살이나 5살 때부터 노래 연습을 시켜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질이 발견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여 꾸준히 노래하게 되면 성악가라고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축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작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경스러운 시간이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숨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앞에서 드디어 내가 작은 작가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선욱입니다. 제가 독자들 앞에서 작가로 서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저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을 저만 믿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가 비저그룹의 리스터드 분에서는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저서를 남겼는데, 그는 낭독증을 지닌 고등학교 중퇴자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석수의 시 대추 하늘에서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대추가 저절로 둥글어질 리 없다고 했듯이 저 또한 저절로 작가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을 다 전하려고 하다 보니 좀 빨리 진행하는 듯 했습니다. 내용을 좀 빼놓더라도 좀 여유가 가지고 진행했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면서 작가의 만남이 처음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나를 속삭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앞으로 책을 몇 권 쓸 계획입니까? 저서 2권을 모두 3개월 만에 썼으니 1년에 3권 정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앞으로 10년 쓰면 30권인데 제가 책 쓰기 코칭도 해야 하니 20권이 목표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도 동생분을 데리고 오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가의 만남을 동생의 노래를 시작하니 저도 뿌듯합니다. 학부모님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는 김현진 부대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김선욱 작가님을 알고 지낸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지 잘 몰랐었습니다. 오늘 작가와의 만남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가로서 처음 진행하시는 작가와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꿈을 꾸니까 마치 꿈만 같았는데 그러한 꿈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판사와 책 쓰기 코치는 스쿠터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로버트 제이 실러는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 꿈이 당신이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출판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대필 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필이란 책을 내고 싶은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든가 또는 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책을 대신 써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카우트도 감사했지만 정신이 거절했습니다. 나의 꿈은 대필이 아니라 책 쓰기 코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유사업소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 직장에서 오더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을 2배 더 준다든지 근무 환경을 개선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대 조건입니다. 이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을 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므로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 제안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받은 그 능력을 회사가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능력을 다 활용했을 경우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는가요?